수요일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할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나는 나스닥과 비트코인, 하지만 기는 국장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이 석 달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폭등세를 보였던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M7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의 자회사 알파벳까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AMD는 조금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도 또 다른 기업들의 실적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M7과 함께 나스닥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 이제 미국계에서는 계속 이제 우호적인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고용 지표나 아니면 컨퍼런스 보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두 개가 엇갈리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용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이제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 시간 금요일 날 밤이죠. 그때 나오는 고용 보고서를 좀 더 집중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좀 관망이 좀 더 우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3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지금 최근 들어 주가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끝난 이후에 지금 알파벳이,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전부 다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882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주당 EPS도 2.1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 과연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어저께 알파벳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관련된 부분이 점차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AI 관련돼서 지금 가장 크게 이제 적용을 받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5%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08억 8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이거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특히 디지털 광고 매출 중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별 맞춤형 이제 광고를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유튜브에 대한 광고 매출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을 했었던 이런 AI를 통한 이런 영업이익이 점차 확대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확대하고 있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이런 빅테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AI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이어갈 수 있게끔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분기에 한 13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자본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AI 투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AI 관련된 부분은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알파벳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여타 회사 구글이나 메타나 MS 그다음에 애플 등도 이제 실적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실적 내에서도 과연 AI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AI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계속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마 중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나스닥의 우호적인 경제 지표도 발표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효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또 애플과 아마존까지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데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하지만 또 국내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참 아쉽고 속이 상합니다. 일단 한국 증시 수익률이 세계 바닥권으로 주저앉았는데요. 일단 22개국 중에서 20위를 기록했다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 비교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네, 하는데 특히나 또 뭐 중국이나 일본 등 이렇게 주요 증시 인근 국가 비교를 해봐도 네. 참 아쉬운 성적표입니다. 이렇게 또 실적과 이슈에 계속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왜 우리 증시만 못 가는 걸까?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뭐 몇 가지 이유를 이제 볼 수는 있는데요. 뭐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미국 대선의 이제 불확실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양 후보가 현재 박빙의 그런 이제 이제 지지율 격차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부 경합주에서는 뭐 트럼프 후보가 다소 우세하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선거가 끝나봐야 그래야 이제 결과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상당히 어느 후보가 될지는 상당히 좀 불명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뭐 세금 정책이나 아니면 경제 정책에서 양 후보 간에 좀 상반된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만약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양 후보 안에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만약 지금 조금 우세를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 정책입니다. 뭐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든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과거에 중국 관련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물린 적은 있지만 동맹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그렇게 높인 적은 없지만 이번에는 동맹국에도 관세를 같이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국내 기업들의 미국 수출이 점차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수출 국가로 보면 지금 중국과 더불어 1, 2위를 다툴 만큼 미국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관세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친환경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정책, 특히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뭐 당장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에 대한 보조금도 뭐 향후에 계속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 미국의 관세를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높인 관세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예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세탁기와 관련돼서 일괄적으로 해외 제품에 대해서 9% 관세를 이제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품 가격이 9% 올랐다라는 거가 이제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 세탁기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내에 세탁기 공장의 일자리가 증가를 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관세를 올리고 친환경 보조금, 여러 가지 보조금을 없앤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 별도의 보조금 없이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에 대한 폐지 정책이 아마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중에서 미국 내 공장 시설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는 게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도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이런 이제 국내 증시를 이제 좀 약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대중국 관련된 이제 규제 강화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요?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죠. 반사 이익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중국 관련돼서 물론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에서 수출 관련돼서 가장 이제 큰 국가 중 하나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더불어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 중국 규제가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도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다. 그럼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회복세가 상당 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대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뭐 이런 부분이 같이 겹쳐지면서 국내 주식의 매도세가 좀 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아마 국내 시장의 움직임은 다소 지금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국내 증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감세와 관세 정책 때문에 국내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국내 증시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뭐 일단 국내 증시의 모멘텀으로 보자면 일단 금투세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실적 시즌도 있으니까 실적에 조금 기대를 걸어보자 하는 섹터와 또 관심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기대를 일단 뭐 그러니까 그 미국 대선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느냐, 네. 그리고 이제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대선이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실시되긴 하지만 아마 지금의 박빙의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다음 주 내내 당선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당선자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당선자가 어떠한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을 그때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클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정책이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에 따라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공약사항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 이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민주당의 정책이 상당 부분 연결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지금 어느 후보가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비트코인이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위험 자산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공약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안을 지금 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라는 법안을 지금 제정을 하겠다고 공화당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 법안이 뭐 선거 결과가 공화당에서 압승으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100만 개 정도 이제 보유하게 될 겁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10만 달러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만약 트럼프 후보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뭐 금이나 뭐 이런 부분은 어느 후보가 돼도 아마 오름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양당 후보 모두 지금 재정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수근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씀씀이가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채 발행량이 늘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금과 같은 그런 이제 자산의 움직임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어느 후보가 될지 또 그거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이제 움직임은 있다라고 하지만 중장기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공약이 아니라 그 실행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최종 결과가 확인된 뒤에 그 뒤에 관련주들은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또 비트코인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에 또 접근을 했습니다. 1억 원을 또 돌파하기도 했는데 일단 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그때도 더 랠리가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면 그때는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선거 전에 일단 조금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탄력적으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해서 갖고 계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뭐 전략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 대응 전략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빅테크 실적 호조의 나스닥은 이렇게 최고가를 경신을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 빅테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국내 또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기대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네, 뭐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이제 분류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큰 영향은 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면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러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박스권 내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거래 대금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15조 내외의 지금 거래 대금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정된 자금 내에서 어떠한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섹터 중심으로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런 뭐 순환매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닝이 자신이 없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대선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후보가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정책에 맞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대선 전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내 베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뭐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로또를 하시는 거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제 각 후보마다 지금 공통된 그런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섹터들은 뭐 일단은 조금씩 낙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씩 담아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관심사항이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화장품 ODM 업체인 코스메카 코리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소비가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재 중심의 이런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 이제 인디 브랜드의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 자체적인 그런 이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OEM 업체의 발주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OEM 업체들 입장에서 향후에 이런 미국 경제가 계속 순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미국 내에서의 판매가 확대되는 것도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로 보여지니까 일단은 최근 조금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보였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투심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다음 주까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우리는 또 실적 기대주, 화장품주로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탑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준의 빅컷 단행 이후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일단 11월과 12월에도 또 0.25%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원래 이제 내리면서 뭐 올해 내내 내리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뭐 25bp씩 2번 더 내릴 것이다라는 뭐 예상들이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조금 더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나오는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추가적으로 크게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조금 퀘스천이긴 합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내일 저녁에 뭐 미국의 3분기 GDP 이제 속보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발표치에 따라서 뭐 예상보다 높은 이제 GDP 성장률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한 번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경우에만 올해 25bp씩 2번을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번 정도가 미국 경제 상황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